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6.27 대책이 나오고 더 센 규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거망동을 하면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규제의 약발이 너무 잘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죽겠죠. 이 정부는 항상 시장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거망동했다가 또 누르면 갑자기 푹 떨어졌다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하향 곡선을 뛸 것이냐 상향 곡선을 뛸 것이냐인데, 우리가 돈의 속성을 알면은 사실은 어떤 규제를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임시 처방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실물 자산들은 계속 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장을 누른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맞지가 않아요. 대출 규제보다 더 센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놓고서 이 정부 세컨홈 카드를 꺼냈다. 지방 부동산까지 살리려고 해요. 이거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전 국민의 통합을 위한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서울 집값은 너무 올랐다예요. 서울 집값은 너무 올랐는데 지방은 왜 안 오르냐, 이겁니다. 자, 지방 집값이 추락을 거듭하는 사이 서울 집값은 치솟았다. 그죠? 건설 투자마저 지금 감소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서울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서울 지방 간 집값에다가 집값을 빼고요, 민심을 차라리 넣어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이 집값을 빼고 이 집값, 매매가 이런 말에 민심이라는 걸 넣으면은 지방과 서울의 민심의 격차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화합을 하느냐가 정부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집값이라는 단어에다가 민심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결국은 정부의 의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지방에 약 80% 몰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그 수도권 미분양은 15,300가구인 반면에 지방은 5만이 넘어요.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도 수도권은 4,616인데 지방은 그보다 5배가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민심의 양극화, 명확하다. 근데 이거 사실 고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바꾸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명확하다. 왜?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특히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학군과 직주 근접 수요가 몰리면서 한 채로 자산의 가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수요가 갈라지고 신규 공급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몰리면서 집값 격차는, 집값보다 민심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숙제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심을 달래는 거예요. 결론은 지방 부동산 건설 시장을 활성화 나선 정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지방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14일 날 나왔어요. 6.27 대책 이후로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겁을 먹고 있었지만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부진 장기화하고 있고요. GDP 대비 뭐 다 줄었다. 이런 내용들 보면 여러분들 뭐 하품 나오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지역별 준공 미분양이 빨간색은 지방인데 수도권은 이제 파란색이에요. 서울은 이 수도권은 1000단위, 0.4, 4000단위이고 지방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이 22,000 세대예요. 지금 계획된 투자 이행을 저해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띄고 있습니다. 공급 여건을 개선을 하겠고, 무슨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하는 말이고, 지금도 공급이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많아서 문제인데, 뭐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가 않고요. 지방 기존에 지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담을 완화해갖고 잘 팔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컨드 홈, 두 번째 집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 자체에 수요가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좀 가서 사줘라, 그 뜻이에요. 사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로 그냥 제도를 다 내놓으면서 민심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고, 그냥 지금 너무 벌어진 집값, 너무 벌어진 민심을 달랠 수밖에 없잖아요. 달래려면 제도라도 내놔야 되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극명하게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프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런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민심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겠냐라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인구 감소되는 데 가서 누가 사겠습니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거기 가서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인구 감소 지역 플러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혜택을 주겠대요. 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얘네들이 명칭을 한 이상 장사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어떤 제도가 나와도 인구가 감소되는 데서 뭐를 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뭐 관계부처가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의 지금 완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부여 특별공제 최대한 80% 적용하겠고, 종부세에 12억 고령자 장기부여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뭐 공정시가비액 특별 적용, 취득세 다 감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세제 지원들. 여러분들 이거 국토교통부 8월 14일 자료에 가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저는 큰 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제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진짜 이걸 공부하고 싶으면 8월 1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들어가 보면은 이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취지랑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에 대해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방을 이렇게 슬쩍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SOC 집행 사업,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막 나라에서 돈을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막 그냥 돈을 막 넣으면서 건설회사를 살렸잖아요. SOC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시장에 돈을 풀면서 건설 경기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SOC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하겠고요.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입지를 조성을 한 다음에 개발사업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또 지방에 대한 수요가 일로 또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제도는 크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회사들이 지방에서 많이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린벨트라는 건 어디예요? 수도권 서울에 인접해 있는 땅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재분양을 잘 되게 하게 해서 건설회사의 자금을 또 활성화시키겠다. SOC 사업도 해서 활성화시키고, 좋은 지역에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게 해서 돈의 순환을 원만하게 만들겠다. 지방 미분양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속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방 먼저 풀어주는 척하고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이제 8월 14일 날 그런 얘기가 꺼낸 다음에 8월 25일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요. 매일경제에 지금 아파트도 6년 단기 임대 건설 허용되나 하면서, 이거는 지방 지금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혜택을 보겠죠. 9억 이상 뭐 12억까지 지방에 대해서 풀어준다라고 해놓고 동일하게 서울에 9억 12억 매매가 12억까지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파트도 단기 임대를 허용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하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하고, 그리고 기준주택 비과세를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돈이 도는 효과를 만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서울에 그냥 이런 제도를 터트려가지고 지방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터트리면 지방에 대한 민심이 폭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방을 먼저 한번 8.14 대책은 8.14 지금 지방 그 활성화 정책은 지방 민심을 달랜 다음에 다시 한번
아파트도 6년 단기 임대 건설 허용 대나로 지금 결국은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 아파트와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제도가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제도가 또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석해보면은 슬쩍슬쩍 밀어넣으면서 결국은 뜻이 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9억에서 10억 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서울은 지금 평균 가격이 14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 수혜 지역은 노도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노원구 될 가능성 높고 수혜 지역 될 가능성이 높고 강북구 번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지 아파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런 저가 아파트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과 한강변이 너무 뜨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막 밀어줄 것 같진 않아요. 거기는 어떤 한 번은 제재를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강력한 토지거래가 나온다든지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동 여의도 중산층 위주로 중급 단지로서 가장 크게 지금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뭐 이것도 사실은 고가 아파트죠. 근데 강남과 한강 벨트를 떠나서 그 다음 단계도 띄워줘야지만 민심이 또 화합되겠죠. 목동 여의도 아파트 굉장히 속도 낼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다 뜨고 나면은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 저평가 지역, 빌라들도 가격 상승 동반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자고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9억, 12억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가셔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위주로 한 5, 6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전셋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6억에서 한 8억 정도 되고요. 목동 여의도는 거의 20억에 육박을 하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 주변 지역에 저평가된 지역들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우리가 잘 분석을 하셔서 내 자본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혜 지역이 어디가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